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백각선 할 때 선의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선자는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이렇게 쓰는 기두자가 두 번 들어가는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부채선자다. 그리고 이 백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세조새, 하늘 나는 새인데 주인공 유백로의 출생과 관련된 소재다. 출생과 관련된 소재고, 이 부채는 나중에 유백로의 반려자가 되는, 짝이 되는 조은하. 매우 모던한 이름인데, 모던한 이름이 고전소설에 나옵니다. 조은하의 승전하게 되는 비밀과 관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썼어요? 이렇게 써두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도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인물 관계도 및 가계도, 그러니까 두 집안의 중심 인물들을 정리한 다음에, 뭐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들까지 곁들여서,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예린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줄거리 정리, 단순히 줄거리 정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5분 시간 단축 5분, 여러분들의 문학에서 낭비되는 5분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고전소설 지문 읽지 않고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어떤 부분이 연기가 되더라도 바로 문제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돌아드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필기돼 있으면 이제 지우고요. 두 집안, 조씨 집안과 그 다음에 유씨 집안 사이의 관계 문제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분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연님, 그쵸? 본문 분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인물 관계, 중심 인물에 해당하는 유씨 집안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뭐 국어 인간 강사 중에서 유씨성을 가진 사람 누가 있나요? 내가 홍보한 느낌인데, 재수없어. 근데 실제로 이분 이름이 지문에 나와요. 성은 안 나오는데, 그 대종씨라고 하는 노비가 나와요. 노비로 나와요. 노비. 예, 지문에 진짜 대종이가 나와요. 대종이는 노비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분은 태종이에요. 알겠죠? 아버지 이름이 태종이라고, 유태종. 유태종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부상서입니다. 뭐라고요? 이부상서. 벼슬 이름이야. 이부상서 유태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분이 이제 진씨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진씨라고 나오는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내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유가 벼슬 멀쩡하게 하고 있다가 시골로 내려간, 낙향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이 없어서였거든요. 자식이 없어서 낙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씨와 유태종이 둘이 상의를 하다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단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재단 같은 단을 지어가지고 매일 지성스럽게 기도를 해가지고 얻은 자식이 이제 백로입니다. 백로. 그래서 유백로를 얻습니다. 유백로를 얻는 과정에서 진씨는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꾸고요. 이 꿈속에서 이제 학을 타고 내려옵니다. 학을 타고 내려와. 누가? 옥동자가 학을 타고 내려온다. 옥동자라고 써보시고, 꿈속에서 옥동자가 백학을 타고 내려온다. 아까 제목, 출생과 관련된 제목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백학을 타고 옥동자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백학을 타고 옥동자가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분선 그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시품으로 내려와가지고 진씨가 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꿈의 내용이 이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꿈 깨고 나서 진씨가 이제 자식을 낳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또 한 쌍의 선녀가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한 쌍의 선녀 한 쌍이 등장해가지고 출산을 돕습니다. 많이 봤던 장면이죠?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다른 작품에서도. 그래서 옥동자가 진씨한테 품에 내려올 때 같이 주변에서 선녀들이 기뜸을 해주는데, 이제 이 옥동자가 태어나게 되면은 저 딴 동네에 사는 조씨의 딸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일단 빨간색으로 이제 적어 놓을 텐데,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옵니다. 뭐라고요?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적강 계열의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적강 계열의 소설이다.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에서 벌 받는다. 이 느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연이 이제 있었어요. 꿈.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다시 이 유태종 말고 이제 누구? 조씨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조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씨가 나옵니다. 순씨. 그래서 조씨 있고, 조성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부인은 이제 순씨라고 해요. 순씨. 적어보시고요. 조성로와 순씨인데 여기는 그냥 벼슬이 상서라고만 나오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도 역시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쪽은 좀 달라요. 유태종은 집안에다가 단을 쌓았지만은 조성로는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면서 절 찾아가가지고 이제 빌거든. 절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천 절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또 순씨가 꿈을 꾸겠죠. 순씨가 꿈을 꿔요. 그래서 순씨 꿈에 똑같이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선녀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낭자가 등장하는데 그냥 낭자라고 나와요. 근데 시녀, 천상에서 옥황상제 모시던 시녀 2명이 낭자를 태우고 내려오는데 태우고 내려오는 그 운송수단이 뭐냐 했더니 이제 금덩이라고 나와. 뭐라고? 원문에 금덩이라고 나와요. 금덩. 이 금덩이라는 게 뭐냐? 이 금덩은 황금 가마를 뜻한다. 뭐라고? 황금 가마. 황금으로 장식한 가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얘는 가마니까 이렇게 대략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옥동자는 학을 타고 낭자는 마차 타고 가마 타고 백학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순씨한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실제로 이 꿈을 꾼 다음에 회임을 해가지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조은하다. 왜 하필이면 조은하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도 들었기가 어려울 거다. 이 남자가 역시 마찬가지. 빨간펜. 천상에서 죄를 짓는데 죄목이 나와요. 어떤 죄인지. 여기는 죄가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저 녀석은 죄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얘는 정확하게 나와요. 견우직녀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뭐죠? 밤하늘의 은하수. 근데 그 은하수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거 전국의 탈모인들이 분노할 만한 설화죠. 머리털 싹 뽑히는 이야기. 까마귀, 까치, 머리털 뽑히는 다리. 3글자. 작교, 오작교. 그쵸? 그 오작교를 그릇 놓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색깔 다른 걸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은하와 은하수 위에 오작교를 오작동시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작교를 오작동시켜서 죄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은하지. 그런 거예요. 왜 은하인지 알겠죠? 얘가 왜 그럼 백학이야? 왜 백로야? 왜 하필 백로야? 백학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백로지. 알겠죠? 얘는 전생에 죄를 지을 때 오작교 잘못 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은하가 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인물 가교도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정리해드렸고요. 자, 유백로하고 주은하하고 첫 만남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요렇게 둘이 만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얘가 10세 때 몇 세? 10세 때. 그리고 여기는 12세겠군요. 2살 연상이거든요. 얘가 12세고 얘가 10세 때. 2살 연상이에요. 춘향이하고 이몽룡도 2살 차이 아니에요? 그죠? 얘도 2살 차이. 그래서 이제 10살 때. 뭘 알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몇 학년이죠? 8, 9, 10?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얘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둘이, 결혼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10살, 12살짜리가 이제 장례를 약속한다. 그때 이제 둘이 만날 때, 소상중림에서 만난다라고 수능 완성에 설명돼 있죠. 소상중림에서 만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상강이라고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소상강 그러면 떠오르는 그 고전 소설, 고전 중국 고사 속 인물이 딱 있죠. 소상강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어요? 회전님, 누가 떠올라? 아황과 여영이 떠오르죠. 아황과 여영. 선생님의 올해 회심의 역작, 고전시가 필수고사 63. 거기에 아황과 여영이 있습니다. 시스터 주제에 같은 남편 섬겼네? 이거잖아요. 시스터 사이에 같은 남편 섬겼네?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순임금이 죽고 나니까 그쵸? 자매가 동시에 따라 죽잖아요. 그 빠져 죽은 강 이름이 뭐야? 소산강이죠. 딱 돌았네. 소산강이죠. 아시겠어요? 소산강. 소산강은 아황과 여영이 빠져 죽은 강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관련되는 게 되게 그 유기적이야, 이게. 나중에 소산강에 빠져 죽은 아황과 여영이 또 꿈속에 나옵니다. 누구 꿈속에? 은하 꿈속에 나와요. 재밌죠? 앞뒤가 싹싹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그 레고 블록처럼 짝짝 연결되어 있다. 자, 소산중림이라는 공간에서, 자, 중림이라는 공간에서, 소산강이야, 강, 이거. 강의 중림이라고 했는데, 그 대나무 숲이죠. 대나무 숲. 거기 이제, 조은하는 외갓집에 갔다 오던 길이에요. 뭐라고요? 외갓집에 갔다 오던 길이고, 그 유병도랑 마주치게 되는데,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색깔 다른 걸로 써볼게요. 자,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자, 이렇게 주고받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는 유자를 줍니다. 유자를 줘요. 여러분들 뭐, 그 수작 걸 때, 사내 자식들이 여자애한테 수작 부릴 때,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 뭐, 공깃돌 훔쳐 도망가기, 싸다고 때리고, 그건 안 하나요? 싸다고 때리고 도망가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먹을 걸 괜히 먹고 있는 거야. 야, 그거 맛있어? 나 좀 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100% 좋아하는 거거든요. 초딩 새끼들 이거. 딱 이 나이 때. 딱 12살. 이 새끼들이 이제 수작 걸 때, 여자애가 뭐 처먹고 있으면, 야, 그건 맛있죠? 맛있냐? 나 좀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뭐 관심 없는 척. 먹을 거에 관심 있는 척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수작 부리는 거 똑같은 거야. 유자를 따가지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유자를. 유자가 뭔지는 알잖아요. 노란색, 오렌지, 한국식 오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유자를 탐내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수작 부리니까, 또 넘어왔어, 또. 달라는 대로 줘. 그 대가로 백학선을 주는데,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백학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사건이 첫 번째 중심사건인데, 백학선 사건이라고 전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유자사건이다. 유자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백학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 큰 기능을 하진 않거든요. 아니, 물론 기능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 백학선이라고 하는 거에 부채를 확대해서 이제 그려볼게요. 부채를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내용이 시경의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시경의 한 구절이 군자의 좋은 짝이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요조숙녀라고 쓸 거야. 요조숙녀. 요길 봐도 조길 봐도 숙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품행이 당정한 숙녀란 얘기예요. 요길 봐도 조길 봐도 숙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주 품행이 당정한 요조숙녀는 군자들의 좋은 짝이다. 호구다. 군자들의 호구다.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삥 뜯고 뭐 이것저것 다 갈취하고 그 호구가 아니에요. 그 호구가 아니라 좋은 짝이란 얘기예요. 군자의 좋은 짝이다. 배필이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신의 사주, 생년 일시, 생년 월 일시, 생년 월 연월 일시가 사주란 뜻이야. 사주가 뭔지는 알고 쓰냐? 사주가 뭐야? 네 개의 기둥이야.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이걸 네 개의 기둥, 사주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그 젊은 시절, 20살, 여러분 나이 때 한참 방황할 때 사주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혼자서 책 사가지고 막 공부했는데 지금도 사주를 볼 줄 압니다. 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사주라고 하는 건 그거야. 생년 월 일시. 알겠죠? 년월 일시를 적어준 거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백학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전지물이다. 빨간 펜. 뭐라고요? 이 백학선은 세전지물입니다.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 집안의 가보를 10살짜리 꼬마 여자애한테 줘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전지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건 대대로 전해오는, 자, 써놓을까요? 뜻풀이를.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보물을 얘기하는 거야, 보물. 세전지물이다. 라고 이제 나중에 아빠가 막 꾸짖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걸 함부로 그냥 넘겨준 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세전지물, 그러니까 집안 입장에서는 세전지물인데, 여기서 이 녀석의 기능, 백학선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혼인을 약속하는 거죠. 정혼에 관련된 소재, 정혼 약속. 그러니까 혼인을 정하다. 혼인을 약속하는 그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물건을 받을 때, 부채를 받을 때 조은하는 이 부채를 펴보지 않습니다. 진짜 웃기죠.
펴보질 않아. 줬는데 펴보지를 않아. 펴보지를 않아. 그리고 5년 뒤에 펴봐요. 웃기지? 5년 뒤에 펴봐. 아무튼 부채를 받고 유자 주고 부채 받은 사건이 이제 첫 만남으로서 주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 유백로의 눈독 들이는 그 주변에, 그죠? 그 매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위감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많을 거고. 왜냐면은 얘가 17세가 됐을 때 벌써 17세에 별과에 급제하거든요. 뭐라고요? 12세에 지금 만남이야, 만남. 만남이 제1사건이야. 유자사건. 10세에 만났다는 얘기고 12세에 만났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17세에 별과에 급제합니다. 뭐라고요? 별과 급제. 과거란 얘기야. 장원 급제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별과 급제.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래서 한림학사가 됩니다. 뭐라고요? 한림학사. 보통 고전소설에서 그 장원 급제하면은 제일 먼저 받는 벼슬이 뭐야? 한림학사잖아. 얘도 마찬가지.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탐내겠니? 아니겠니? 졸라 탐내겠지. 그래서 한림학사한테 평전이라고 하는 병부상서가 먼저 구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평전이라고 써볼게요. 평전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병부상서라고 써볼게요. 병부상서. 국방장관급의 병부상서 평전이 구혼을 하는데, 구혼이라고 써보시고, 그런데 거절한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당사자한테 구혼한 건 아니에요. 지네 아버지한테 이제 혼인하자고 약속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부당한 거죠. 누구 때문에? 얘가 거부한 거야. 거부하는 명분이 뭐냐면은, 내가 출세한 다음에, 이름을 떨친 다음에, 입신양명 후회하겠다. 입신양명 후에 나는 결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저 확실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결혼하겠습니다, 아버님.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명분으로 아버지한테 거절을 하죠.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 속마음은 정원녀가 있는 거죠. 지 마음속에는 은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하수가 흐른다 이놈들아. 내 마음을 아냐?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 평전이라고 썼니? 평진으로 수정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은하가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17세니까 2살 차이니까 얘 몇 살이 됐겠어요? 15세가 됐겠죠. 15세에 여기도 이제 혼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 펜으로 EBS에 2 적으신 다음에 이제 15세에다가 박스를 딱 할 거야. 조은하가 15세, 몇 세? 15. 15세가 되던 해 내용이 그 EBS 수능 완성의 그 중략 앞부분에 실려있는 부분이에요. 꽃같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제 거듭났는데 15세가 돼서야 이 부채 내용을 펴본다는 좀 다소 황당한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펴본 거야. 뭐지? 그럼 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하가 되게 이쁘니까 혼담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역시 구혼자가 나타나는데 조은하는 뭐예요? 거절합니다. 저는 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눕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조은하가 보통 고전수술에서 여성이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한테 대시받았을 때 싫어하는 거 대체로 뭡니까? 거부하는 거? 부모의 의사를 거절할 때는 막 목숨을 걸고 이제 단식투쟁을 하는 거죠. 단식투쟁. 근데 아무튼 거절을 하는데 이제 상대가 누구냐 했더니 꽁냥꽁냥 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내 아들이랑 꽁냥꽁냥 해줄래? 최국양입니다. 원문에는 이제 이응이라고 나왔는데 원문에는 이제 리을로 나왔어요. 원문에는 리을이라고. 그러니까 꽁냥꽁냥 얼마나 기억하기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 꽁냥꽁냥 할래? 우리 아들내미랑. 근데 이제 또 아들내미가 서자야. 웃기지?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후처에서 낳은 자식 서자야. 근데 서자하고 좀 꽁냥꽁냥 해줄래? 더러워. 막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는 거야? 꽁냥꽁냥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거절했다. 알겠죠? 얼마나 기억하기 좋습니까? 거절하고 싶죠? 우리 아들이랑 꽁냥꽁냥 해줄래? 기억하기 좋죠? 플러스야, 마이너스? 어디서 꽁냥꽁냥이야? 마이너스 인물.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지?
최국량은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왜냐면은 여기 원문에 보면은 불승분노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중략 바로 앞문장, 중략 시작하는 바로 앞문장에 불승분노를 풀어서 이제 쓰고 있죠. 한번 읽어봐. 불승분노라는 거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야.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거든요. 예,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다가 아니라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풀어서 나왔지. 근데 원문에는 불승분노라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해할 뜻을 품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해할 뜻을 품게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오잖아. 중략 바로 앞부분에. 그치? 해할 뜻을 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성노, 지네 아버지, 지네 엄마,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직사를 시키거나 즉시 죽이고 조나는 관비로 팔아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 좀 기다렸다가.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두 집안의 인물 관계도, 그 다음에 최초의 벼슬,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의 사건, 그죠? 그리고 혼인을 위한, 그러니까 구혼을 거절하는 두 연인의 혼인 거절 사건까지 일단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야. 그리고 나서 이제